네, 2024년 새해는 정부의 부동산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언박싱 시간에서는요,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뭐가 달라지고 무슨 혜택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 새해에는 뭐가 달라지는가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청년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청년에 이제 관한 정책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해서 0.7?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네. 그럼 이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일할 그 대상들이 없어지고 이래서 네. 정부는 이러한 그 저출산에 대비해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과 그다음에 금융 정책들을 되게 좀 활발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먼저 이제 신생아 특별공급을 보면은 혼인 출산을 되게 강화하기 위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약 7만 가구 정도를 제공을 하려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로 확대를 해서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한 335만 원이고 예. 2인 가구면 49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이제 과거에는 140%였는데 이제 200%까지 확대를 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체 소득 구간에 본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적었는데 이걸 200%그러니까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공 자격을 주어진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좀 확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연소득 기준에 걸려서 그래요. 혼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결혼을 기피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좀 탈피하고자 정부가 이런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굉장히 확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청년통장이라고 청년통장. 해서 이제 연끌을 하는데 네. 이 청년통장들이 연끌 집을 사기 위해서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신용대출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좀 완화해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최저금리는 1.5%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서 출산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하면 1.5 처음에 2.2%에서 시작을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춰줘서 예. 최저 1.5%까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청년 1인 가구 청년 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2주 정도로 굉장히 길었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한 3일로 확 줄여서 그 절차의 복잡함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 좀 귀찮거나 아니면 바쁜 직장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가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가입 절차를 대폭 축소해 준 것들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이때 말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이게 청년의 나이 기준이 예. 굉장히 상이한데 예. 이제 지금 우리가 되게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청년 얘기하기 전에 중년은 몇 세까지로 알고 계세요? 중년이요? 네. 60세? 보통 44에서 네. 59세 이렇게 네.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네. 신중년이라고 해서 신중년. 50에서 69세 거의 이제 70세까지를 신중년이라는 50에서요? 네. 그러면 청년 이 지원 정책을 받는 그 나이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중년이 이렇게 늘어났듯이 네. 청년 계층들도 예전에는 청년이라고 하면 30대 초반이었는데 그것까지죠. 이 청년 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되면서 19세에서
34세로 이제 이렇게 규정한 게 많은데 예, 청년 기본법상은 19세에서 34세인데 지자체에서 이제 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네. 39세까지로 적용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청년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요즘 결혼 나이가 맞아요. 늦어지고 늦어졌죠. 출산도 늦어지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 이 나이 때 34세 딱 벗어나면 네. 혜택이 없어지면 이거 굉장히 좀 약간 관과하는 점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 39세까지 주택 관련된 정책들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 바뀌어서 적용된 나이를 이렇게 준한다면 그 정도 연령대에서 청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청년에 대한 게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청년의 지원 주거 관련된 지원 대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자체별로도 나오고 굉장히 네. 여러 가지 그 주택 외에도 많이 지원책이 나오고 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역차별 논란이 생겨요. 또. 그럼 맞아요. 청년만 그 지원을 해주냐? 그럼 중장년층에 대한 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본인들이 예전에는 4년제 대학 나오면 거의 다 취업이 됐는데 예. 요즘에 취업이 되게 어렵고 일자리 자체가 되게 줄어들고 예. 그리고 그거 소득 대비 또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하나도 안 써도 막 몇십 년을 근로소득으로 모아야 주택을 사기가 힘들어졌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내가 뭐 흑수저론이라던가 금수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상 청년들에게 그래도 좀 혜택을 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 의욕과 일할 의욕과 그다음 결혼을 해서 어쨌든 출산을 해야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년층을 주로 타겟팅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애매하게 40대 초반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그 정책 마련들도 지금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고려는 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참 현실적으로 네.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게 정책이라는 게 참 골고루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하고 있고 그게 곧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공급 정책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청년들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니까 평균 가격이 한 뭐 10억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에서 예전에는 공공 임대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네네. 이제 공공 분양을 통해서 이제 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거 안정 플러스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내 집을 갖지 않은 사람과 가진 사람이 10년 뒤에는 엄청난 자산의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프트라고 장기 전세 그 공공 임대주택을 예전에 공급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 전세. 예, 들어갈 때는 되게 좋았는데 어렵게 대출을 해서 내 집을 산 친구와 장기 전세로 들어간 친구가 10년 뒤에 자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공공 분양으로 해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도록 소유권을 주도록. 네, 주도록 해서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해서 34만 호를 23년에서 27년 사이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혼 청년 19에서 39세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전용 모기지 이렇게 해서 한도 5억 원까지는 LTV가 지금 낮잖아요. 네. 근데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금리는 1.9에서 3% 정도 그리고 만기 40년으로 장기 모기지를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공급에서는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첫 집이라고 20만 호를 지금 정부에서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역세권 주변에 수도권 2030 무주택자 1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 분양가 20%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으로 이렇게 공급을 예정을 하고 있고 네. 예. 이제 5년 이상 근데 거주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매매 차익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집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거주로 안정적인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5년 당연히. 동안은 거주 후에 그다음 이제 원가 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그걸 이제 공공하고 쉐어하는 거죠. 70%만 그 차익에 대해서 본인이 가져가고 30%는 이제 공공해서 돌려주고. 이제 이걸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도록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 정책들도 있거든요. 예. 생애 최초, 생초자라고 하죠. 우리가 예. 생초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LTV를 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60에서 70%인데 80%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금은 20%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금융 예. 조건들을 지원해주고 그다음 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 확대해 주는 거예요. 예.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이나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나 지역을 무관해서 생초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DSR 산정 시 예전에는 그냥 현재 소득 기준으로 해서 DSR을 적용해서 네. 청년들은 소득이 적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앞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소득 흐름을 추산을 해서 평균값으로 DSR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 기준보다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좀 DSR을 완화해줘서 좀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더 정책 말씀하신 거 있어요? 아니요, 이 정도로. 아 근데 이 저희 때에 비하면 사실 이거 다시 되돌아가서 역차별 얘기 나왔어요. 저희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네? 요즘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물론 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정책들이 과연 잘 찾아서 적용이 네. 될 수 있을지는 이제까지 청년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그죠?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네. 문제가 생기는데 네. 계속 잘못된 포인트를 짚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포기를 한, 그러니까 저번에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내 집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 게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과연 수도권 내에서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연봉 한 중소기업은 3, 4천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서울에 그래요. 이제 그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전세가 많이 사라지고 월세로. 한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이러면 과연 이제 얼마나 돈을 모아서 이거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좌절과 포기,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와도 과연 나한테 해당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뭐 느끼면서 찾아보려거나 아니면 내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포기와 더불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부는 이런 현상들을 고려해서 이제 세대 차별론을 이제 제기되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청년들이 결혼할 의지를 심어주고 주택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상당히 많은 고려 끝에 공공 분양이라는 카드와 그다음 금융 지원이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논란들이 있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을 좀 가진 청년들이 대상이지 않을까. 아무리 DSR, LTV 조건을 완화해줘도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뭐 SH공사 같은 데서는 이제 뭐 건물만 분양주택. 그거 이제 그 만약에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5억에 분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는 내 거가 아닌 거가 되니까 이런 정책들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온 정책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책들을 좀 찾아서 그래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좀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활용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자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마저도 어려운 청년층들이 있어요. 저소득 청년층.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서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주거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사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월세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을 해주는 게 올해 24년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소득
소득이 되게 낮은데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3, 4천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월 2천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랬을 때 저소득 독립 청년 월세 지원. 그래서 월세 지원. 19세에서 이건 또 34세예요. 예. 나이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기 때문에 청년 소득 기준으로 60% 이하니까 좀 낮은 소득이죠. 예. 그리고 원가구, 그러니까 청년 가구가 아니라 원가구 기준 100% 이하라 요게 이제 내가 요게 대상이 해당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뭐 한 월 소득이 한 150에서 180 정도다. 그럼 여기 대상이 아마 될 거예요. 정확한 가격은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랬을 때는 이걸 지원 혜택을 좀 받아서 월세를 조금 절감하는 거. 그다음에 주거 급여를 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거 급여를 원급여에 넣으면 내 대상이 이제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걸 그렇죠. 분리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건 19세에서 30세예요. 이게 다 나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확인을 네네. 해봐야 되고 이거는 46%이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낮죠. 네. 근데 요거를 47% 1% 올려줬어요. 23년부터는. 그래서 지역별, 가구 원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해서 요걸 지급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정부가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까도 그 전세 사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청년들이 근데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네. 안전한 집일까? 그렇죠.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네.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정책도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그럼요. 예,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전세 네.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또 너무나 많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어른들도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희 네. 꼼꼼히 법, 세무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고3 수능 끝나고 나서 이런 전세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전세 피해 예방 지원 센터를 이제 작년 9월부터 해서 법률 상담이라던가 그다음 긴급 금융이라던가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 네. 이거 이제 저번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청년 세대들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료를 50% 할인해주는 이게 한 1억당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50% 정도 네. 할인해주는 거를 한 60%까지 좀 상향해서 더 많이 할인해주자 이런 것들이고 가입하는 방법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거나 하면 에이 뭐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요즘 세대들은 모바일에 되게 편안하게 활용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모바일로 확대해서 모바일로 가입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이 그냥 이제 민간에서 제공하는 월세 내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LH 마크라던가 SH 마크 이런 그리고 좀 집 자체가 좀 요즘 청년들은 좀 그래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주거를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해주지 못하는 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공공에서 되게 질적 혁신을 통해서 맞아요. 좋은 주택을 도심에 또 저 올라가서 다니기 힘든 곳이 아니라 맞아요. 도심이나 우수 입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들을 외관이라던가 내부 자재들도 좀 고려해서 좋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고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를 보호를 해야지 네. 여기를 등한시했다가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처럼 집안에서 은둔해서 아예 사회하고 그러니까요. 담쌓고 예. 이런 청년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청년은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거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요게 이제 어떤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청약통장이 다 있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걸 좀 더 활발하게, 왜냐면 지금 이제 청약통장들이 무의미해진다 이러면서 이제 해약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걸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바뀐 게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에요. 예. 대상은 19에서 34세 무주택자. 이제 무주택 가구가 아니라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소득은 연 5천만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최대 4.5%까지. 과거에는 여기 넣으면 이자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고금리가 많아지니까 이거 해약해서 이자 많이 주는 통장으로 막 옮겼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다 넣어놔도 4.5%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비반도도 월 100만 원으로 높였기 때문에 내 급여를 여기다 다 넣으면 4.5% 받고 나중에 청약할 때 혜택을 보는 이런 것들로 되게 새롭게 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 혜택을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자 혜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청약을 할 때 굉장히 요거 가지고 청약을 하면 이걸 이제 나중에 장기 모기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상품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되게 그 좋은 혜택으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아니면 하나 더 여쭤보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 근데 굉장히 오늘 메모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되시는 네. 분들은 김 교수님 오늘 얘기한 것들을 많이 메모하셨다가 맞아요. 자세히 좀 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입 요건을 특히나 조금 맞아요. 더 잘 살펴봐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김선주 교수님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